네, 야권의 분열이냐, 야권의 쇄신이냐.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금 치열한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자 세력화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오늘 부산을 방문하는 데 이어 모레에는 광주를 방문합니다. 자, 과연 지역 민심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두 분 패널과 함께 야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숙 전 의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잠시 뒤에는 문병호 의원과 전화 연결도 지금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약속도 잡혀 있습니다. 전화로 인터뷰해서 안철수 의원 측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정치권 분위기를 영상으로 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꼭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우리 어머니 뵈러 가는 게 목표예요.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민생 무시, 국민 무시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야권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유력한 우리 지도자의 한 분이신 안철수 의원과도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 스컬리 대표한테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티브 잡스 노력에 몫인 거죠. 그 다음 결과들은. 네. 자,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 말씀드리기 전에 예.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서 이 국민들이 힘있는 야당이 민주주의와 역사태행을 막아주고 서민 경제를 살려주기를 바라는데 저희 당의 내분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저는 정치권에 못 남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도 조금 당황스럽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권이 분열하면 여당 일여 다야 구도에서는 이거는 필패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의원들이 이거 탈당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우리가 총선에서 실패하면 정권 교체는 물 건너 갖는 거다. 예. 이런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주류 측 입장이 다르고 또 비주류 측 입장이 다르고 친노 입장이 다르고 또 안철수계 의원들 입장이 서로 다를 텐데 통화는 좀 해보셨습니까, 의원들? 네, 어저께 국회 중앙위원회에 가서 예. 몇 분 만나보고 예.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친논이 비논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공천을 받느냐 공천을 못 받느냐 이런 문제에서 다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한 심정은. 예. 그런 문제에서 과연 20% 커트라인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못 남느냐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얘기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20% 안에 그러니까 남아 있을 수 있을지, 네. 아니면은 20% 이제 컷 탈락이죠. 예, 20%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본인들한테는 가장 큰 일단 관심사고, 예. 거기에 따라서 또 행보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얘기들이 20%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다.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는 걸 보니까 역시 이념과 모든 걸 떠나서 자기 공천에 많은 그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혁신이라는 게 사상적 혁신이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혁신을 하려면 이 시스템적 혁신이 있고 인적 쇄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적 쇄신이라는 건 혁신에서는 기본적으로 행동인데
실행의 단계들은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 그 쇄신이니 혁신이를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도 또 공감을 형성을 해요. 그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내각을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 네. 자, 무엇보다 지금 가장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이 본인의 공천 여부가 더 걱정이 된다. 솔직한 말씀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지금 현재 그 탈당을 하고 이제 신당 창당이 되냐 안 되냐 여건 바로 그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사실은 새정치연합의 이제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노 주류와 어쨌든 이념적인 그 성향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이른바 우리가 좀 보다 더 진보에 가까운 게 친노 쪽이라고 얘기한다면 안철수 의원 측은 아무래도 중도에 가까운 것만 분명한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어쨌든 이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탄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결국은 얼마나 많은 규모가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도 과연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그 부분이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은 공천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뭐 그 공천이 중요한 건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네, 앞으로 또 있을 정치 행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핵심은 공천이라는 겁니다. 오늘 선거 획정 문제 이거 넘길 것 같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공천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표 얘기부터 해볼까요? 전국 구상하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오늘 뭐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안 의원 탈당한 다음에도. 그렇죠. 안 의원 탈당하고 나면 문 대표의 체제가 확고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에서 대단히 어려울 거다라는 그 인식은 여전히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안 의원이 탈당한 마당에 보다도 비주류는 더 문재인 대표를 더 이제 거세게 몰아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퇴한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이유는 탈당은 하지 않겠으나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탈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압박을 계속 가하는 거겠죠. 예. 뭐 통합행동이니 구당 모임이니 뭐 기망일견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현재 문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친노계 주류를 중심으로 한 세력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문 대표가 아마 그런 것들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의 문제인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예. 자, 근데 또 이 한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그럼 다음 대안은 뭐냐 이거죠. 다음은 당을 누가 이끌고 결국 그 대안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결국 나갈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저께 의원들 대다수 얘기는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문재인 현 대표나 다 이 소통 부재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서로 대결만 했지 대화를 별로 못했다. 부산 사나이들끼리 막걸리라도 한잔하면서 전에 손학규 대표 같으면 한 마음조 해가지고 큰 양푼에 담아서 이렇게 마시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좀 소통의 리더십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비대위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대위라는 게 상당히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비대위가 전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파 나눠 먹기 식으로 간다면 현재보다 더 못하게 국민들을 또 실망시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문 대표 얼굴로 가서 총선을 치르기 힘든다는 얘기도 있지만 비대위로 꾸렸을 때 각 개파가 들어와서 개파 나눠 먹기 시작했을 때는 그거는 더 망할 거라는 그런 걱정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 탈당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내용 보시고 바로 문병호 의원 전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철수 의원 탈당에 대한 국민 여론입니다. 잘한 결정이다. 응답자의 43.9%, 잘못한 결정이다. 35.7%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그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잘한 결정이다가 29.7%, 근데 잘못한 결정이다는 45.7%로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지역으로 볼까요? 수도권에서는 잘한 결정이다가 46.8% 많았습니다. 잘못한 결정이다는 35.7%로 수도권에서는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는 유권자들 또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안철수 의원 지역구 역시 수도권이고 광주 그리고 수도권을 기반으로 신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호남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호남도 좀 다른데요. 호남은 좀 다른데요. 잘못한 결정이 조금 많았습니다. 잘한 결정 34%, 잘못한 결정 47%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조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2월 14일 날 긴급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병호 의원이 곧 이제 탈당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연쇄 추가 탈당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교수님, 이 안철수 의원 한 사람의 탈당으로는 이 파괴력이 크다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느냐가 그 파괴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병호 의원 말씀하셨는데 문 의원은 뭐 계속 이제 탈당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황주홍 의원하고 유성엽 의원도 이제 탈당에 대해서 무게를 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두 명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탈당하는 것은 별로 세를 얻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은 그야말로 야권 분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모르겠어요. 그저께 탈당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간에 지금 김한길 의원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어쨌든 김한길 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구당 모임이나 이제 중도파의 통합행동 의원 모임들. 그렇죠. 그 의원들의 어떤 그 움직임인데 현재로서는 대단히 신중들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넉 달 후에 이제 선거니까 이 탈당을 해서 나가서 정말 어떤 그 상당한 정도의 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 우려나 이런 뭐 회의가 있겠죠, 의원들에게. 지금 뭐 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서 지금 현재 탈당한 게 지금도 보세요. 수도권과 호남 그리고 또 새정치연합 지지층과 그렇지 않은 층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하나의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특히 여전히 중요한 게 호남 민심의 향배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데 호남에서는 의외로 지금 썩게 잘한 결정이라는 것보다는 못한 결정이라는 게 많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걸로 볼 때 의원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일부 빠져나가면은 결국 혁신이 구성해서 뭐 20% 컷오프 하겠다는 약속들을 과연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느냐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남아있으면 알아서 빠져나갈 사람들 빠져나가면 내가 공천받는 데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저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만세를 부를 것 같아요. 잘했다. 속 시원하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강한 야당을 좀 이렇게 견제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굉장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야권이 그냥 가도 지금 상당히 이게 다수당이 되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4분 5일 하면은 질이 멸렬하는 거죠. 혁신이라는 건 함께하는 혁신이지 분열하는 혁신은 이게 분열로 망하는 거거든요. 혁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과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분리해가지고 민주정부를 좀 일찍 못 만든 데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탄을 했어요. 온나라를 줘서라도 내가 그때 합쳤어야 된다. 그 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가는 의원들도 얘기가 자기들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2당이 돼야 되는데 2번을 달아야 되는데 3번, 4번 이렇게 달았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대책이 없는 거죠. 3번, 4번 달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될 가능성이 없으면 본인들도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대다수 지금 어저께 나오는 얘기들이 내가 이 당을 어떻게 지켰는데 내가 나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 이유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결행했을 때 탈당해서 나간 뒤에는
본인의 기호가 2번이 아니라 네. 무소속이거나 또는 다른 정당이라 하더라도 네. 의원수에서 새정치연합보다 적을 경우 네. 3번, 4번 아니면 뭐 무소속으로 나간다면 저 뒤에 10몇 번까지 예, 갈 예. 수도 있는 그게 그렇죠. 불안한 예.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문병호 의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모레 유성엽, 황주영 의원과 동반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리죠. 모레 동반 탈당 입장 변화 없으신 거죠? 아, 예, 확실합니다. 예. 예, 왜 없으신 건지 간단하게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이 문재인 대표 친노, 운동권 이미지가 있는 당으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정치가 지금 양 진영으로 갈라져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배시하고 국민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치밥상에는 썩은 반찬과 쉰 반찬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반찬을 내놓을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모레 지금 탈당하신 분은 세 분입니까? 아니면 더 있을 수 있습니까? 3명 일단 하고요. 예. 아마 주말까지 또 한두 분 더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두 분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말에요. 주말에 한두 분 더 추가로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금 상황이 탈당을 문 의원님과 계속 고민하시고 얘기를 나누시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지금 주말까지 미루고 계신 거죠? 그분들은? 국회의원들이 탈당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저도 예. 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지역구 사정도 있고요. 또 예. 개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역구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미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견을 교환하신 분은 많게는 두 분까지 한두 분 더 있는 거고요. 그러면 5명이 네.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번 주말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까? 추가 탈당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것은 이제 민심의 동향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예. 민심이 기성정당보다는 신당을 많이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나면은 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요. 예. 연말 가서는 아마 더 많은 의원들이 나오실 걸로 그렇게. 자, 제가 어느 분인지 질문 드리기는 뭐 실례인 거 압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민심이 수도권에 더 많습니까? 아니면 호남에 더 많습니까? 뭐 탈당에 대한 민심. 비슷한데 아무래도 호남에서 더 많은 걸로 보는데 왜냐하면요. 호남 분들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는 당의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정권 교체 희망을 주는 그런 당의 지지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럼 몇 분 정도가 탈당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20명? 저는 뭐 연말 연초까지 해서 20명은 뭐 충분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신당을 만들어도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고 자신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당하신 분들이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겁니까? 당연히 만들어야죠. 예, 어떤 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까? 역시 이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노운동권 이미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보다는 이념 투쟁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생정당, 경제정당을 우선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양 진영으로 나눠져서 싸움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오로지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민생정당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가정이에요.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자, 거기에 다른 분들을 모셔서 세력화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천정배 의원 포함됩니까? 당연히 같이 해야죠. 예. 예, 다시 한번요. 같이 해야죠. 당연히 같이 하신다. 예. 네. 손학규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님이야 저희가 참 모시고 싶은 분이죠. 당연히 손학규 고문님이야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신당에 합류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큰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죠. 예. 적극적으로 저희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 추진할 생각이시고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다. 예. 자, 안철수 대표가 부산 들렸다가 광주 들렸다가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시는 길에 손학규 대표 지금 집거하는 곳에 들을 수도 있을까요?
뭐 오는 길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부담되시겠죠. 아무래도 뭐 예. 공개적인 만남보다는 아마 물밑에서 좀 접촉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마지막으로요. 이른바 안철수 바람 또 한 번 네. 새 정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세력화 여기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그 새로운 정치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님께 그것을 기대했는데 예. 실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잠복돼 있는데 그게 이제 불을 당기면 다시 확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나 그 불을 당기고 국민들의 그런 열망을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짧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얘기한 스티브 잡스, 요거 조금 해석 좀 부탁할까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쫓겨났지만은 결국은 성공했다. 예. 그러니까 안 전 대표께서 지금은 당을 나가지만은 그것도 문 대표님의 어떤 독선이나 패권으로 인해서 나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성공할 것이다. 그런 비유로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문병호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제일 주목되십니까? 전 천정배 의원과 같이 해야 된다, 뭐 같이 할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안철수 의원이 천정배 신당과 같이 할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예. 단지 뭐 지금 문병호 의원이 원론적인 말씀을 했을 수는 있죠. 근데 천정배 신당과 만약에 합당을 하거나 합류한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예. 천정배 의원이 지금 어쨌든 호남 중심의 자민련, 과거 호남 자민련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빠뜨렸네요. 예. 제가 하나 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냐면, 자, 천정배 예. 플러스 천정배 플러스 손학규 그 부분은 이제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김부겸 그리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 이거는 어떻게 보시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봐요. 아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에도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6월에 유승민 의원 이른바 뭐 찍어내기 있었어요. 배신의 정치 관련해서. 예. 그럼 이제 새누리당의 좀 중도 성향의 의원들, 새누리당이 좀 보수 성향의 정당이라고 본다면 그 새누리당의 중도 성향의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좀 중도 지향이라고 본다면 손학규 전 대표도 좀 중도적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손학규, 유승민, 김부겸 의원 예. 완전 드림팀이죠. 예, 그렇다면은 완전 예. 우리나라의 야당의 재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가 재편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금 지나치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양당으로 돼 있는 게 대단히 불편한 정당 체제라고 봐요. 뭔가 이게 우리 시민사회의 이해나 갈등이 잘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안철수 그늘 밑으로 들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학규 대표가 깃발을 들고 거기 김부겸 의원도 들어오고 유승민 의원도 들어오고 정치적 상상력입니다만 그러면 전 상당 부분이 타당할 거라고 봐요.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연합도 그렇고 그러나 그 전제가 제가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기칠 들 거란 전제였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는 아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상상력에 불과하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죠. 전혜수 전 의원도 손학규 전 대표와 정치적 인연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손 전 대표께 질문을 드리거나 뭐 공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는 뭐 입장에 대해서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있을까요?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예. 비유로. 제가 2012년도에 억울하게 공천을 박탈당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물론 무죄로 판결됐죠. 무죄로 판결됐죠. 근데 제가 무소속으로 안 나가고 김한길 의원의 유세차를 타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의 그 새정치민주연합 사람이 민주당 사람이 당선되게 하는 것이 제가 목표였어요. 저 개인의 억울함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손학규 대표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손학규 대표님은 통합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잘 된다면 나는 어디든 나를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예. 과연 이게 이분들이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셨지만 안철수 대표는 쫓겨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박차고 나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도록.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완전 이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예. 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용 사태만 다뤘습니다. 다른 정당 얘기는 하지 않았던 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